가끔 빠지기도 문제 없잖아.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지각을 한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수업 준비를 안 한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빠진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배우거나 할 때가 또 있을 건데 이제 아마 그럴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럼 저희 남은 시간은요, 좀 이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좀 한번 쭉 같이 볼 건데, 자, 이어서 볼 문제는 83쪽 20.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668번 문제입니다. 다들 아마 이 문제의 컨셉 뭔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도 되게 좀 많이 나왔던 컨셉이고, 심지어 중학생 때도 너무 유명한 컨셉이죠. 딱 한 문제만 풀라고요. 자, 이 문제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부드러운 곡선 모양은 원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 자, 어떤 아이디어? 자, 하나 피해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넓이 문제가 딱 나오면 보통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끔은 물론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잖아. 자, 이럴 때는요, 머릿속에 딱 이 전략 기억하세요. 일명 떼서 붙이기. 자, 어딘가를 딱 떼가지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 한 개만. 너네 책에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이런 흰색 같은 선 있어요? 네. 여러분 책에는 저런 거 없죠? 여기 지금 이게 전략인데 선이 있네. 이렇게 좀 보면.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서 어디에다가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숍 넣으면 혜린아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떼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이유. 선생님 이건데 왜 들어가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어진 함수의 식을 보시면 알아요. 다들 혹시 지금 요 식 두 개 보시면 얘네 둘 관계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소미야? 얘랑 얘 지금 무슨 관계야? 이 친구를 하나 써드릴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평행이동 관계의 식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 말하자면 이 부분을 평행이동으로 내리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행이동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즉 평행이동이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해할게요. 평행이동 관계라.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승우야 정답 뭘까요? 지금 구한 거 있을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거니까 2 곱하기 4분의 파이 하시면 정답은 5번에 있겠죠. 다들 먼저 아시죠? 이거 나올 수 있고요. 자, 밑에 풀어보시고요. 다음 장. 자, 이 다음 장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미리 땡겨서 소개드린 계산 관련 테크닉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수업제로 잠깐만 꺼내봐. 거기 뒤에 보시면 오늘도 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방학 교재가 훨씬 낫긴 해요. 그러니까 좀 짜잘하게 많이 나오면 좋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한번 가서 이 프린트에서 한번 기본 계산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자, 프린트 125쪽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문제. 자, 다들 혹시 1번 같은 거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맨 앞에 삼각함수 뜻 설명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는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렇게 풀었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를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이거 기본 전략은 뭐다? 자, 혹시 여러분들 요거 근처에 제가 방학 때부터 쉼터라고 표현하는데 좀 뭔가 뭐 더하기 뭐꼴로 분리를 할 거예요. 소미야, 자, 혹시 뭐 더하기 뭐로 분리할까? 2파이 더하기 4분의 1파이. 보통 이제 요 자리는 90도, 180 이런 것들로 들렀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혜린아. 자, 여기 있는 이 파이는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보통 분수가 아닌 모양 안 바뀌고 분수는 바뀐다 외우세요. 즉 사인은 사인으로 가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할 게 얼사탄고 부호예요. 얘 혹시 수능 몇 사분이야? 자, 이 파이가 한 바퀴를 돌고 45도예요. 몇 사분이야? 이거 1사분이지.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빨리 할 줄 알아요.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가 이 내용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밑에 가보시면 뭐 예를 들어 그래 8번 문제 뭐 한번 내볼까요? 이런 것들. 여기 잠깐 놀러갈게요. 일단은 뭐 그 페이지는 요 계산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좀 더 하는 페이지입니다. 8번 765도 60분법인데 자, 마찬가지로 근처에 쉼터 하나 발견하세요. 뭐 더하기 뭐꼴로 분리를 해서 이제 팍 가는 거를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765도도 근처에 뭐 하나 있네요. 딱 봐도 뭐. 자, 소미 혹시, 소미 있구나. 자, 혜린아. 얘 근처에 뭐 있지? 720도. 다들 아시죠? 720 더하기 45도고, 이 720이 호도법으로 4파입니다. 4파이죠. 4파이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자, 부호 체크할 건데 4파이가 두 바퀴야. 두 바퀴를 돌고 온 45도니까 1사분면 플러스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자, 오른쪽 가보시면 10번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자, 한 가지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를 외우셔라? 4탄. 사인과 탄젠트는 소미야 마이너스를 뭐 할 수 있지?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지울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의 4탄을 외우세요. 4탄. 즉 다시 말하면 자, 얘는요 같은 말이 뭐다?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다. 이 상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마 위에 써 있을 거예요. 4탄은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11번. 자, 이 11번의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같은 말이 뭘까? 얘는 마이너스를 지우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이 친구는요 혜린아 같은 말이 뭘까? 얘는 탄젠트 6분의 13파이예요. 자, 저한테 만약에 쌤이 이거 왜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 설명드릴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기본형에서 대칭에 대해 배웠잖아. 다들 혹시 코사인 함수는 유일하게 기본형이 무슨 대칭이게? 예? Y축 대칭이지. 그게 수학적 기호로 위에 거랑 비교해봐. 이건 거 아세요? 아주 여기서 차감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 해서 저게 차감되는 거야. 어쩌면요.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탄젠트랑 사인은요. 소미야, 둘 다 뭐에 대한 대칭이야? 그 원점 대칭이 원래 수학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좀 그런 의미에서 4탄은 꺼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거 싹 다 꺼내신 다음에 이제 똑같이 들렀다 가시면 되겠죠. 다음 장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복습을 할 거예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뭐 이렇게 이제 가만두고 분리할 수 있는지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19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숙제하기 전에 아까 그 페이지 풀 전에 얘를 먼저 하고 푸세요. 순서가 이게 맞아. 오랜만에 이제 계산을 숫자를 한번 쭉 해보시고 그 페이지를 풀어보세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3분의 4파이. 또 근처에 뭔가 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면 60분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좀 친해지길 바래요. 호도법이랑도.
자, 수봉, 자, 이거 한번 도와줄래? 자, 3분의 4파이 같은 말이 뭘까요? 근처에 뭐 쉼터 있을까요? 네? 360. 그래, 360에서 뭐?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탈락입니다. 너희가 사실 어디에 들렀다가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이 자리는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이런 예각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암기한 공식은 예각일 때입니다. 자, 이거 아니죠? 소미야, 얘 근처에 뭐 있어요? 파이 있잖아요. 파이 더하기 얼마? 3분의 1파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하시네요. 3분의 1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파이는 안 바뀌죠? 그대로. 그리고 자, 얘 얼사탄고 부호 체크할 건데, 이거 혜린아 몇 사분면? 부호는? 얼사탄. 뭐라고요? 양수? 자, 3, 4분면은 얘 부호 뭐예요? 음수예요. 얼사탄고, 탐. 여기서 이제 그걸 빨리 또 해야 돼요. 얼사탄고. 이걸 빨리 해서 부호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자, 밑에도 똑같아. 26번.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정도는 제가 드린 게 딱 2장이거든. 이 정도 풀면서 약간 상기를 해내셔야 돼요. 방학 때 이제 그 책 2권을 썼다는 건 그런 의미야. 그래서 방학 때 잘하고, 잘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수학 진짜 이제 힘들어해. 원래 수포도 대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포자가 되면 안 돼. 문과도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요. 정말로 최상위권 대학, 저는 서울인 대학들은 문과도 수학을 봐. 그러니까 수학이 막 8등이 대학 못 가요, 여러분들. 절대 못 갑니다. 자, 얘는요, 한 번 더 수모 근처에 쉼터 뭐 하나 있을까요? 응? 180에서 뭐 하면 돼? 60도, 한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쓰면 자, 여기 파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요.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떼고 얘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얘 지금 몇 사분면? 자, 3분의 2가 몇 사분면? 자, 2사분면 부호는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다음 장에 뭐 왼쪽 문제는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35번 문제입니다. 이게 또 약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난번 숙제랑 또 연결되는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RP의 위험책에는 이 35번 같은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왼쪽 문제 몇 개 없고 이런 문제만. 자, 똑같아요. 얘는 오히려 친절하게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잖아. 여러분 암기하신 대로 딱 바꿔서 간단히 정리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가볼까? 자, 얘 혹시 소미야. 자, 요거 지금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근데 2분의 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뭘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자, 얼사탄고 부호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하나 필요하시겠어요? 보통 요 세타리는요, 사실은 자, 이론상은 원래 다 되는데 보통 여기 문제 풀 때는 그냥 예각이라고 예각으로 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둔각이면요 그래도 괜찮아 원래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풀려고 예각 어쩌면 조금 뺐다 예각이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에 있는 거 파이는 안 바뀝니다. 자, 안 바뀌고 요거는 지금 2사분면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죠? 두 개를 더하시면 여기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앞에서 배웠던 그 이제 관계식 문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38번 문제.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교재에 이제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아무튼 일단은 2교시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야. 이런 각 구하는 거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흐름을 통째로 외우세요. 어디 들렀다 가신 다음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쓰고 얼싸타고 부호 체크할 겁니다. 이 자리는 항상 예감만 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얘는요, 자, 제곱이야. 삼각함수는 제곱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먼저, 안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2파이는 안 바뀌고요. 요거 1, 4분면 부호는 플러스인데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뒤에 있는 거, 자, 요거 바뀌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요게 원래 부호가 요게 3, 4분면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걸 또 제곱할 거라서 크게 상관없긴 해요. 두 개를 빼보시면 얼마 나온다? 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하시겠죠? 다음 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표. 다들 혹시 이것도 기억나시죠? 하나 맞춰볼까요? 예를 들어 39번입니다. 결국은 앞장이랑 똑같이 풀 건데 가끔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위에 있는 표를 저희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면 안 되고 위에 있는 표 안에 숫자가 나오는 대로 들렀다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해보시면. 39번 문제. 자, 이 문제 풀고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 문제, 자, 365도인데, 뭐, 근처에 2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2파이 더하기 5. 자, 2파이는 안 바뀌고요. 1, 3면 플러스겠죠? 자, 위에 있는 사인 5도, 자, 표 읽으신 다음에 정답을 쓰면 되는, 뭐, 대충 이런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재 갈게요. 발표. 자, 잠깐 외식하고 왔는데 페이지는 84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가 지금 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이세요? 뭐 방금 671번 풀어봤잖아요. 674번 이런 것들도. 이런 게 이제 방금 했던 그 작업들을 쭉 해보세요. 그런 문제인데 지금부터 몇 문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여기서 유명한 또 문제 하나가 다들 혹시 677번 같은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 자, 오랜만에, 자, 이 문제 말고 다음 장 봐봐. 다음 장이 681번에 그래, 2번 문제. 자, 요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또 여기서 약간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저희 이제 방학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뭐 규칙성 문제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자, 681번에 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몇 문제 좀 소개 드리면서 어떤 컨셉이었는지 힌트 하나 드릴까? 이게 약간 어떤 뭐 두 개씩 짝을 잘 지으면 좀 예뻐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시범 들어보시면 약간 제가 책에 써놓은 필기는 관계를 맺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관계를 맺는. 관계를 맺는. 몇 문제 풀어볼 테니까 한번 느낌 받아가세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얘는요.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2도부터 해서 89까지 더하래요.
이런 건 특수각이 아니잖아. 못 풀어요. 심지어 되게 많고 총 89개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일단 한번 필기해볼까? 약간 제가 그냥 부제목으로 드릴 제목은 관계를 맺는 거야. 어떤 관계?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두 개 관계를 맺는데 맺을 때 아까 제가 했던 뭔가 이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할 말. 요 할 말이 뭔지나 문제를 보시면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하나 관계가 있어요. 성이 어떤 관계? 1 더하기 89도가 90도라는 할 말이 있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할 말은요, 보시는 것처럼 뭐 90도, 180도 이런 좀 뭔가 들렸다 할 만한 그 문제에서 출발되는 거거든. 이런 거기구나. 얘를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89도를 같은 말인데 2분의 파이 빼기 1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2분의 파이는 바뀌죠. 코사인으로 해서 이렇게 코사인 제곱 1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혹시 요거 두 개 더한 게 승우야 얼마더라? 쟤랑 2 더하면 자, 이게 별표 두 개짜리 현질이에요. 혜인이 얼마지? 요게 1이죠. 이렇게 수역이 1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2도랑 88도 1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이 막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질문한 게 솜이 1 몇 개 만들어져? 이 1이 계속 만들어져요. 1 45개 아닐걸? 몇 개일까? 44개죠. 너네 이 문제 은근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약간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근데 이게 45개가 아닌 이유. 얘 지금 총 몇 개야, 성이야? 89개지. 나누기 2를 해보시면 이게 한 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짝꿍이 44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 요게 44개가 됐으면 한 개 남는 게 혹시 먼저 아세요? 정 가운데 45도라는 거지. 그리고 이 45도는 특수각이라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이런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정리가. 정답은 44 더하기 요게 우리가 외운 거잖아. 그래서 제곱 2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흘러갔던 문제 혹시 기억나세요?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또 해볼까? 바로 위에 68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뭔가 관계를 맺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 전략은 이제 요런 변형식 관련 문제예요. 특히 언제 떠올려라? 뭔가 숫자가 말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특수각이 아니라 뭐 15도, 뭐 20도 이러면 이거 못 풀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럴 때는 이 전략을 떠올려야 돼요. 뭔가 두 개를 잘 보면 뭐 할 게 있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막 맺는데 꼭 마지막에 체크를 이걸 잘해야 돼요. 끝까지. 남는 게 있거나 가끔 이게 좀 그러니까 저런 걸 실수하는 거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680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스타일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그 삼각함수 값구하는 내용인데 조금 이제 그냥 그런 계산 테크닉들을 다 먼저 외워서 기본 문제는 빨리빨리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풀고 있는 이게 약간 특수한 내용이에요. 관계를 맺어서 규칙성 같은 거 발견해서 빨리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관계가 승우야. 혹시 맨 앞에 얘랑 누가 관계 있대? 혹시 관계 있는 게 있을까? 뭔가 할 말이 있는? 누가 관계 있을까요?
자, 요거는 관계 있는 거 맞나? 자, 이거 두 개를 더하기 20 얼마나 더? 2분의 1 파이죠. 그게 몇 도예요? 몇 도? 90도라고 되잖아. 그 다르게 말하면 이 친구를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쓸 수 없냐는 거야. 90도에서 쟤를 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관계를 내려서 90도는 바뀝니다. 사인 제곱으로 바꾸시면 역시나 이거 두 개 더한 거 1이겠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자, 맨 위에 있는 678번 문제. 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의 특징부터 이해하세요. 뭔가 말이 안 될 때. 이거는 단독으로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꼭 더하기라던가 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빠르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뭔가 있다는 거지. 678번입니다. 이것 제가 오래 못 드리고요.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6쪽까지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오른쪽 거 근데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제 최대값 관련 유형 저희가 많았잖아 앞에도.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값, 최소값 유형이 너네 아는 유형 나옵니다. 치환. 그놈의 치환은 이번 시험 범위로 관통해요. 치환. 다음 시간에 방정식, 부등식도 치환 문제 있고요. 그러니까 그놈의 치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 혜린아 혹시 관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봐봐. 자, 얘 있잖아요. 쌤 이거 제가 아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45도입니다. 이게 2분의 파이였다면 할 수 있잖아요. 45도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뒤에 이제 이게 나와 있잖아. 자, 혹시 이랑 무슨 관계? 이거 두 개 다 하면 뭐예요? 합이 얼마게? 90이잖아. 계속 나오는 그 관계예요. 그 말은 뭐야?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같은 말인데 90도에서 얘를 뺀 거라고 쓸 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좀 길긴 하지만 90도에서 얘를 뺀 거랑 같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 90도는요 바뀐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잖아. 그리고 자, 얘네들을 더하는 문제니까 송이야. 더하면 합이 얼마나? 어쨌든 또 같은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생겨도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 외워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합이 90도이면 1 나오면 뭐냐? 하나 외우던가. 아시겠죠?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함수예요. 뭔가 양이 되게 많죠? 자, 이 책을 제가 이제 다음 주 한 화요일 혹은 길면 목요일까지 하면 일단 한 바퀴 끝나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위에 제목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 유형 보이세요? 최대값, 최소값 유형. 이제 얘가 참 유형이 많아요. 최대값 문제. 자,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 다솜 씨 이제 684번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그냥 좀 뭐 적당히 상상을 하든 아까 제가 푸는 거 아까 그 프린트 같은 문제죠. 어쩌면 A가 양을 쓰고요. 자, 요거 한번 풀면서 뭐 복습이라 불러야 되나? 자, 최대값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좀 외울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요. 좀 약간 심플한 상황이거든.
요거 684번 오늘 1교시 내용이랑 약간 이어지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돼요. 절대값 들어있는. 제가 약간 분석도 해봤고 이 정도는 뭐 사실 나중에 좀 저는 사실 더 빨리 풀 수 있긴 해요. 좀 이제 흐름을 이해하니까. 자, 한번 아까 저희가 배운 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문제. 사실 지금 원래 페이지의 의도는 좀 다른 의도가 있긴 한데 치환. 굳이 치환 안 하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뒤에 A가 양수래요. 자, 양수일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절대값 안에다가 요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넣어줄까 그냥? 좀 이런 식으로 플러스 B. 자, 이제 한번 분석 들어갑니다. 거꾸로. 얘는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Y축으로 B만큼 평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분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출발해볼까? 그냥. 자, 사실 이 정도는요, 이거 표준형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갈 수 있긴 해요. 자, 바로 가볼게. 얘 현재 최대값은요, 한번 간단히 한번 그냥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최대값은요, 요거 두 개 지금 더하는 거잖아. 0이에요, 여기서는. 다시.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a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얘네 둘만 알면 돼요. 여기서 뭐 했다? x축으로 접어 올린 거잖아. 혹시 이거 소미야 상상돼? 그럼 얘 최대값 뭘로 바뀌게? 요 친구가 쫙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본다고 치면 2가 됩니다. 최소는요? 요게 최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식도 가능해요. 사실은 빠르게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자, 여기서 y축으로 b만큼 올린다고 했으니까 혜린아, 자, 이 친구 최종적으로 최대값 얼마나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 최소값은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심지어 이번 문제는 최대값 나와 있고 최소값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이해하시면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라고 혹시 공간이 있으면 해설지가 이번 원래 페이지의 의도 하나 말해줄게. 그 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어쩌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어서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건데, 한 가지 의도가 치환. 그러니까 남은 이용 세 개가 다 치환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수로 치환이 많았잖아. 여기도 그런 치환 문제가 있거든요. 자, 누구를 치환하자? 지금부터 한번 다른 풀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풀이는 치환으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자, 지금부터 이 친구를 제가 간단하게 T라고 한번 치환해보자는 거예요. T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식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 그리고 자, 여기 뒤에다가 미니게임 하고 가야겠죠? 왜? 현재 T의 범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소미야, T의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자, 기본적으로 이건 코사인 함수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지수랑 비슷합니다. 범위가 어디예요? 너무 잘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프린트가 맨 앞장이 이 문제 풀어봤지? 그러니까 프린트의 맨 앞장, 그 1차 함수 문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1차 함수니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프린트의 맨 앞장처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경우도 뭐 분석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일도 가능하다. 라는 한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아마 기억나? 이 친구 그래프가 보통 이런 V자 모양이거든. 그리고 이 가위로 한번 잘라보시면 뭐 최대값을 볼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가능성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처음 걸 할 줄 아는 친구라면 솔직히 이번 유형을 굳이 뭐 꼭 치환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환을 몰라도 그냥 풀 수 있긴 합니다. 치환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간단해지니까 얘가 좀 간단하긴 해요. 한번 이렇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자, 또 다른 치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687번입니다. 자,
남은 유형이 최대값 유형인데 그 치환 유형이 몇 개 나옵니다. 687번. 이거 뭐 방학 때도 많이 해봤어요, 이 정도는. 뭔가 좀 치환할 냄새가 나죠. 각이 보여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승우, 여기에 있는 코사인 제곱이랑 같은 말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시간아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너네 앞에 지수로 구해도 치환을 대놓고 잘 안 줘. 그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 보통 그 당시에 배운 성질 이런 걸로 좀 한번 정리를 보통 요구한단 말이야. 다시 혹시 예린아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같은 말이 뭐야? 근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먼저 바꿀 수 있는지부터 묻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치환 문제예요. 그럼 이해돼? 자 치환해볼까요? 누구를? 사인 x를 한번 t라고 치환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치환해보시면 자, 여기에 생기는 거 소미야 무슨 함수 생겨요? 흔하죠. 2차 함수입니다. 자, 미니끼리 자, 오른쪽에 가서 자, 여기 있는 이 친구 가지고 오시고요. 이 친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가위가 하나 있거든요. 이 가위도 매번 그렇듯 여기로 가지고 오시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사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앞에랑 달라지는 사인 함수 미니게임입니다. 자, 얘 한번 뭐 정확하게 그려봐도 괜찮아요. 요만큼만. 자, 여기 지금 기본형인데 잘못 그렸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파이고요.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만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치어, 즉 t의 범위는 소미야 얼마나 얘기야? 얼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이렇게 미니게임에서 이거 가지고 돌아오시면 뭐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 친구 가지고 2차 함수. 그러니까 매번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건 뭐다? 앞에서는 이제 치환했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였던 이거는 삼각함수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산 해보시면 되고. 자, 하나 더. 여기 자, 그때 x값 물을 때는 혜린아 뭐 해주라고 했지? 치환을 풀어주세요. 이 말 또 안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690번도 냄새가 솔솔 나네요. 특별히 삼각함수에는 이 문제가 좀 많이 콜라보가 돼요. 앞에서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삼각함수는 이렇게도 많이 연결됩니다. 일단 뭐 느낌대로 가보시면 되겠죠. 자, 2교시 마지막 내용은 최대값 내용인데 조금 빨리 하고 있지만 사실 뭐 큰 맥락은 동일하니까 그냥 뭐 치환해서 미니게임 해서 새로운 함수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때 x를 모를 때는 치환 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의 공통이야. 모든 최대값 문제 같이 하세요. 얘 자 한번 해보시면 자 요거 승우야 누구 치환할까? 사인 x 치환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를 보면 치환하고 싶지 않은 것 같냐? 사인 x를 한번 치환해볼게요. t라고. 그리고 자 치환을 끝내고 식을 한번 써보시면 이거 다 혹시 무슨 함수인지 아세요? 작년도에 유리함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리함수가 보통 여기서는 많이 또 이제 궁합이 괜찮은가 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 방학책에도 잠깐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뒤로 빼서 미니게임 해야 됩니다.
현재 x의 범위가 없지만 t의 범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t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치역 자체가 제한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치역이 자동으로 있고요. 탄젠트만 치역이 전체예요. 그런 차이점. 얘를 가지고 돌아오시면 되고, 쌤 저 오랜만이라 까먹었는데요. 다들 혹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소미야, 얘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혹시 까먹은 친구들 하나 외우세요. 유리함수는 좀 쉬운 게 양끝점이 있어요. 양끝점. 양끝점 넣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 쌤 외워! 자, 이게 유리함수 모양이야. 이런 느낌. 너네가 어디를 잘라도 양끝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변수 같은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너네가 배운 것 중에 변수인 게 몇 개 없어. 2차 함수 정도밖에 없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이거 전부 다 양끝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모르겠으면 양끝점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다 라고 이야기해요. 써드릴까? 양끝에 있다. 네. 양끝점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특별히 자 692번 잠깐 구경만 할게요. 얘는요 똑같은 문제 탄젠트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세요? 탄젠트는 가위를 주는 거예요. 왜 얘를 안 주면 안 생겨 가위가. 그러니까 그런 이유인 거지.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로그도 지원하면 안 생겨요. 그래서 가위를 주는 거야. 뭐 그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질문 못 받은 거는 저희 이제 화요일부터는 5시 반부터입니다. 늦지 마시고 그날 질문을 한꺼번에 다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좀